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와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해외 단체들의 중국 연계 자금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 전방 확성기 중단, 북한 인권보고서 비공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노선은 균형 전략입니까? 아니면 방향 상실입니까? 지금부터 소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빗장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대북 전단을 금지하고 전방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더니 민간의 대북 접촉과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등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대치국가가 아닌 것으로 가고 있다. 거기다 북한 인권보고서 비공개, 국가보안법 폐지, 마침내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시킬 뜻을 비쳤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태도도 너무 게임적이다. 대북 방송을 왜 합니까? 쓸데없이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돈 들잖아요. 군사훈련 대목에서도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군사훈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 군사훈련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등의 표현은 국가 대사를 논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세계에 없다. 전쟁만 없다면 지금 당장 군대고 훈련이고 미사일이고 없어도 된다. 그 돈 국민 복지에 쓰면 얼마나 행복한가. 문제는 상대방이다. 북한은 매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인민전부를 군대화하다시피 하면서 무기 개발에 온 국력을 쏟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장해제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을 추종하며 반미가 곧 민족 자주인 양하는 사고에 빠져있다. 다만 지금의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탈미로 가는 것보다 중간 단계로 미국과 중국을 병행하는 전략을 포장하고 있다. 이재명은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에서 첨단 기술 동맹 등을 포괄하는 복합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병행하는 쪽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 주한미군 철수 외치는 단체들 배후에 중국 자금이 밝혀졌다. 해외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해온 유명 반전 단체들의 활동이 단순한 평화운동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의 배후에 중국과 연계된 거대한 자금 네트워크가 있다는 의혹이 미국 정부와 유력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이들의 주장이 순수한 시민의 목소리가 아닌 특정 국가의 전략적 메시지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일부 해외 단체들을 지목하며 이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자금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반전 단체 코드핑크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돕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평화와 반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 세계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러한 미 국무부의 경고는 뉴욕타임스의 심층 보도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한 IT 재벌이 설립한 거대한 비영리 네트워크가 전 세계의 친중 성향 단체들의 자금을 지원해왔다고 폭로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IT 컨설팅 업체를 창업해 막대한 부를 쌓은 네빌 로이 싱엄이라는 인물이 있으며 그가 만든 자선 네트워크를 통해 수억 달러가 비영리 단체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싱엄의 자금은 코드핑크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 지원되었으며 이들 단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겉으로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들의 연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선전 기관과 연결되어 특정 국가의 전략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이들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옹호하고 홍콩 민주화 시위를 비난하는 등 중국 정부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한국 내 일부 친북 좌파 성향 단체들과 연대하여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순수한 평화운동으로 여겨졌던 일부 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이익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외국의 영향력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전에는 이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처음 주둔한 것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이다.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며 한때 32만 명이 주둔한 이후로 주한미군은 이후 숱한 축소와 철수 논쟁이 이어지며 오늘날 2만 8천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지난 70년이 넘는 세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보여준 성과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잘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으로 세계 속의 위상을 다져왔고 그 결과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주한미군 기지의 핵심인 캠프 험프리스가 중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고 이곳에서 중국을 상대로 얼마든지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과 북한을 동시에 경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주한미군의 주둔 가치는 높다.
일부 감축은 불가피할지 몰라도 전면 철수는 미국에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은 핵을 가졌다고 한다. 핵무기가 대한민국 상공에 한 발이라도 터진다면 재앙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공격을 막아내고 공격할 엄두를 아예 못 내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만의 전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정찰,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직은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첨단 무기를 많이 가져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하려면 미국의 해고산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 초기 북한 주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평시나 전시에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자료가 필요하다. 그 자료는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인데 독자적으로 확보하기에 한국군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한다. 12.3계엄을 통해 국민들은 군의 능력과 존재가치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다. 평상시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리 없이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군이 전면에 나섰을 때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지 알았을 것이다. 군대는 원래 그렇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해야 한다. 군이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외교가 12.3 이후 국제사회에서 실종됐던 탓에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외교 안보 과제는 유례없이 무겁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0년 한국 안보의 근간이었던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압박하면서 중국 견제에 최전선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한테 중국과 갈라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 대응은 한국이 전담하고 주한미군은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서는 용도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과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